안녕하세요. 고집센 왕언입니다. 너무 더워서 오랜만에 뵙지요. 방광이나 전립선 비대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거를 알려드릴게요. 방광은 일단 우리 몸에서 피가 콩팥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걸러서 온료를 만든대요. 그리고 그 온료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재흡수시켜서 몸으로 각 기관으로 다시 나눠주고, 그리고 재흡수되지 못한 찌꺼기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게 소변이라고 하네요. 근데 남자들은 특이하게 전립선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 요도에 처음에 전립선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립선은 성호르몬을 만드는 성선이에요. 그런데 요도가 통과하면서 나이가 있고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 50대에는 50%, 70대에는 70%, 80대에는 80% 전립선 비대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 전립선 비대증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경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피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그럼 무방비 상태로 손을 놓고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몸에 있는 대뇌에서 지령을 내리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피질 호르몬에서 호르몬들이 나와서 이렇게 지시를 해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된대요. 그래서 소변을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는데 소변량도 제대로 안 되고 여가도 잘 안 되고, 그러다가 또 요관이, 전립선이 비대하면 요관이 좁아져 있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요관이 더 좁아져 있죠. 그러니까 방광에 소변이 차 있어도 한꺼번에 나가지를 않으니까 소변 줄기가 그냥 찔찔찔찔, 그냥 애기들 오줌 넣는 것처럼 그렇게 힘이 없고, 그렇다고 또 거기 다 안 빠졌으니까 잔뇨감이 있죠. 그래서 항상 자주 화장실을 가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낫게 하는 방법은 없냐?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의사 선생님들은 이 얘기를 해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공부한 방법으로는 낫는 방법 중에 제일 첫째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감사하는 삶이 면역력을 증가시킨대요. 그리고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의사가 포기한 암 환자들도 낫게 한대요. 그러니 몸 안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정상으로 가동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거는 음식도 있고 생활 환경도 변해야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신적으로 건강하는 거는 감사하는 생활이 첫째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려면 몸에 나쁜 음식을 첫째 많이 삼가야 돼요. 그 중에서 특히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방광 기능도 동시에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방광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식습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자극적인 음식,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맵고 짠 거 좋아하잖아요. 그 맵고 짠 음식도 삼가고, 그리고 카페인도 되도록이면 삼가는 게 좋은데, 커피를 우리나라 사람이 인구 대비 세계에서 소비량이 세계 1위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커피 위에 젖어 있는데 갑자기 뚝 끊는 건 무리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하루에 오전에 한 잔으로 끝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밤에는 되도록이면 물을 먹지 않는 습관이 좋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물은, 제가 공부하기는 물은 먹으면 1시간 10분 만에 다시 바깥으로 배출되어야 된대요. 그게 이제 아까처럼
원료도 만들어지고 다시 필요한 곳으로 다 하고 필요 없는 찌꺼기하고 섞여갖고 물을 통해서 배출되는 게 소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은 1시간 10분 만에 배출이 돼야 되는데 자기 전에 물을 먹으면 한참 깊이 잠들 그 순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1시간 반 만에 수면 리듬이 바뀐대요. 처음에 잠들었을 때 1시간 반 만에 깊은 잠을 자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조정하는 잠이 또 1시간 반이 있는데 그 다음 3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얕은 잠을 잔대요. 그래 깊은 잠을 잘 때가 우리 몸이 하루 종일 느꼈던 피곤한 거나 피로를 없애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얕은 잠을 잘 때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거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 만약에 한 3시경에 잠을 깼다. 화장실 간다고 깼다. 그러면 그때부터 잠을 못 자고 온라이트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 웬만하면 그 3시경에 화장실을 가지 않도록 잠자기 전에 수분을 적게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밤에 잘 때는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서 평상시에는 그 3시간에서 4시간이면 화장실을 꼭 가게 만드는데 저녁에는 8시간을 그냥 깊게 자도 소변이 안 만들어지는 게 정상이래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 그 항이뇨 호르몬도 제대로 배출이 안 되고 모든 기관이 정상이 아니죠. 약간 약해있죠. 그러니까 모든 게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상으로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잠자기 전에 물을 먹은 것 같지 않는데 4시간 전에 5시간 전에 마신 물이 그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화장실을 갔다 오면 한 50% 정도가 잠을 깨면 그때부터는 잠을 못 드는 거예요. 그래 그게 수면장애더라고요. 그것도 호르몬의 역할인데 스트레스가 원인이고 그 방광이나 전립선 비대도 제일 큰 원인은 스트레스랍니다. 그 산골에 사시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산골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보약이고 약 같은 거 안 먹어도 전립선 비대가 거의 없다네요. 그래서 저도 당뇨도 스트레스 때문에 왔는데 스트레스가 진짜 제일 큰 병의 원인이 맞구나. 근데 보통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의학 상식을 공부하다 보면 원인 없고 이유 없는 거는 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스트레스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스트레스를 넘어서는 스트레스는 내 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호르몬도 제대로 안 나오게 하고 그리고 대뇌에서 지령을 내려도 부신피질에서 말을 안 듣고 또 대장에서 좋은 먹이가 되는 유익균을 빨리 해서 몸 전체에 이렇게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유해균이 막 앞장서서 설치면 유익균 유해균이 비율도 안 맞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변비도 되고 당뇨도 또 좀 더 심해질 때도 있고 근데 요번에 제가 보니까 너무 더웠잖아요. 제가 8월 1일까지는 사무실에 있지만 에어컨을 틀지를 안 했어요. 아주 오후에 너무 더워서 못 참겠다 할 때만 한 서너 시간 틀었는데 8월 1일부터는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침 출근하자마자 에어컨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몸 조절이 에어컨으로 온도 조절을 하니까 정상보다 더 기능이 나빠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체가 조절할 때 자연적으로 갑상선에서 온도 조절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갑상선 기능
온도를 팍 내려줘야 되는데 못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열감이 너무 나고 이러니까 그거 갑상선에서 내 일을 다 도와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내가 지칠 것 같더라고. 그러니 일단은 시원해야 된다. 그래야 머리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그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위적으로 어떤 기계적으로 어떤 도움을 청해버리면 내 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게 호르몬 관계일 수도 있고 내 몸의 저항력일 수도 있고 또 정신력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모두가 어우러져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몸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관문이 일단은 열이고 추위고 모든 이물질이고 다 갑상선을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관문이 갑상선인 것 같은데 갑상선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요새 8월 6일부터 영상 편집을 배우려고 학원을 등록을 했거든요. 밤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해요. 그러면 보통 그 시간에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화장실을 가는데 여기서 출발하기 1시간 전에 화장실을 들렀다가 그리고 수업을 가서 바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니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 조금 있다가 이제 수업 시작하면 3시간 연속으로 해요. 중간에 10분씩 쉬지만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다 보면 3시간이 금방 가요. 근데 그 3시간 동안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분명히 중간에 물병 하나 가져가서 물을 조금씩은 마셨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4시간을 화장실을 안 가고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광 근육이 머리에서 훈련을 하면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배뇨의 원리가 따지고 보면 혈관을 이완을 시켜서 혈관이 조금 배뇨관이 조금 늘어나게 세뇨관이 늘어나게 해서 소변을 쉽게 빠지도록 해주는 게 배뇨의 원리니까 머리로 신경을 몰았으니까 밑에는 저절로 힘이 빠지는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시간만 되면 이상하게 화장실이 급했던 기억이 나요. 머리에다 신경을 쭉 쓰는데 평상시에도 안 나오던 화장실 대변이 왜 그 시간이 급했을까요? 그때 아래 부분에 그 배뇨하는 기간, 배변하는 기간에 혈관이 이완이 돼서 저절로 문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이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소변을 못 참는 절박뇨도 자꾸 150리터, 200리터, 또 300리터, 원래는 400리터까지가 정상이고 600리터도 참을 수가 있대요. 그러면 2번 정도 안 보는 거를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하면 그 방광의 기저 근육이 굉장히 튼튼해진대요. 그러니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면 가능하겠다. 그리고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스쿼트와 케겔 운동을 해라.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된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신력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정신력 중에서도 나를 마음 편안하게 하는 거에 감사하는 것, 봉사하는 삶, 그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게 이 나이 먹도록 누가 그러더라고요. 편하게 살지 뭐 때문에 이 유튜브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경험한 모든 부분을 저 혼자 이거 느끼고 실행하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 조금이라도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누면 어떨까? 그리고 내가 먼저 경험한 거를 알려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그분들도 공감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거는 진짜 병원에서는 못 들어보는 얘기다. 의사 선생님 탓을 하는 건 아니죠. 의사 선생님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만 내 몸에 대해서 공부하면 안 되죠. 우리도 각자 자기의 몸에 대해서 공부는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조물주가 만들 때 꼭 비싼 돈으로 병을 치료하도록 만들지는 않았더라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음식 중에서도 당뇨에 제일 좋은 음식이 콩나물이고, 너무 싸잖아요. 콩나물 매일 먹어도 가능하고, 그리고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콩나물은 콩에서 생길 수 있는 우리 몸에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독소나 이런 게 다 없어진 상태잖아요. 그래 진짜 콩나물 먹는 민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은 콩나물을 먹어서 건강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두서없이 얘기했죠. 너무 더워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 전립선은 제가 직접 연관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하루에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을 간다. 이거는 정상은 아니니까 일단 남자들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찰 받고 상의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 전립선이 전립선염으로만 끝나지 않고 전립선암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들어있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전립선이 없으니까 그 느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밤에 2번 이상 깬다. 그리고 소변을 보는데 시원하지가 않고 한꺼번에 안 나오고 여러 번 가야 되고 소변이 마지막에 똑똑똑 떨어져서 요 점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점 찍는 것처럼 그렇게 소변이 나온다. 그건 분명히 방광에도 이상이 있고 요도에도 이상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전립선에도 이상이 있을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그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병원에 꼭 한번 가보시길 권해드려요. 더운데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조금 인체보다는 이제 제가 필요한 인체 공부는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인체보다는 음식으로 더운 여름에 당뇨 더 조절할 수 있는 음식을 제가 또 공개를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